어떤 여자 연예인 기사에다가 누가 댓글로 네. 이 사람은 그냥 국민 호텔녀다 라고 적었어요. 이거는 유죄일까요, 무죄일까요? 아, 이름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? 이건 뭐 진짜 무슨 말을 못 할 것 같아요, 사실. 팁을 주시자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지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? 그러게요, 진짜 오래간만인데요. 맞아요. 한 2주 정도 되잖아요. 네, 2주, 그 정도 3주? 된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그 카톡 보면 진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거의 그쵸. 뭐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서. 네. 진짜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?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출근도 퇴근도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. 아 정말요? 네,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더 잘 되고, 뭐 어쨌든 저한테 일을 맡기신 분들은 인생을 걸고 맡기신 분들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뭐 사실 주말 공휴일 그런 게 없으시겠나요? 그렇죠. 저는 그래서 공휴일 싫어합니다. 아, 왜냐면 이제 저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죠,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. 아, 네, 그래서 원래 직원분들께 부탁드리던 일을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휴일을 싫어합니다. 악덕 사장이죠.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 오늘은 사실 좀 다른 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신의성 있는 주제에 좀 논란거리나 이제 바뀌는 법안 같은 거 위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. 요즘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그 게시글 중에 이게 법적으로 되나? 약간 이런 게시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애매한 것들이 좀 많죠.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뭐 따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이게 진짜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B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이에요. 업무 방해, 모욕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? 이 2024년에 올라온 글인데 좀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. 네. 택배기사 서비스가 안 좋아서 에타에 택배기사 싸가지 없다. 걔 족쳐야겠다.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떤 애가 캡처해서 택배 기사한테 보냈다는 거임. 근데 이게 이 지역 택배 기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게 가능함. 이거 고소되냐?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고소가 될까? 왜냐면 특정을 하지 않고 욕을 한 건데 그냥 한 명밖에 없어서 특정이 자동으로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이게 모욕죄가 가능한가요? 일단은 특정 부분이 지금 쟁점이잖아요. 네. 특정은 된다고 봅니다. 특정성. 왜냐면은 물론 그런 게 있어요. 뭐 네. 이렇게 그냥 이제 말을 했는데 뭐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이 지역에 이 택배 기사님이 있는 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. 누가 캡처해서 그 택배 기사한테 보냈다. 네. 이거 당신이다.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아, 저 사람을 지칭한 거구나 라고 쓴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이 돼가지고 이 이름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, 이게 중요한 기준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, 항상.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본가에 갔을 때 받았던 택배 기사를 욕한 건데 잘못된 거다.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 그 에타에다가 써가지고 아,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네.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할까요? 뭐 전북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네네. 뭐 경상도가 원래 고향이라서 네, 네. 경상도 얘기를 뭐 전북에 있는 자기 학교 에타에다 굳이 쓸 이유는 없잖아요. 아, 그건 그렇죠. 쓸 네. 거면은 이제 뭐 아 나 본가에 뭐라고 쓰지 이제 보통 그냥 쓰진 않잖아요. 그건 그런데 이제 네. 변명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.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. 이거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 건데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주체가 사람인 거잖아요. 뭐 AI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인데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말을 빙 둘러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.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에타에 올린 것도 그렇고 뭐 맥락을 봤을 때 이 특정한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칭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할 것 같다는 거죠, 제 말은. 아,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군요. 네.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. 이게 서비스에 대한 리뷰는 처벌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. 네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택배 서비스에 대한 평이잖아요. 네. 근데 뭐 어떻게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가 소지에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말고도 뭐 배달을 시켜서 밥을 먹었어요. 근데 뭐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은 뭐 깜찍한 이제 뭐 바선생이 계신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괜찮죠.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거나
아니면 허위 사실을 섞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명예훼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욕을 하면은 또 모욕으로 빠질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처벌 안 받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표현을 보면은 그 샤갈 이거는 이제 뭐 뺐다고 하는데 사실 없었다고 하는데 네네. 네, 뭐 그 싸가지 없다. 그리고 네. 뭐 개 족쳐야겠다. 네네. 특히 싸가지 없다 부분은 좀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처벌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네. 뭐 처벌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뭐 가변 벌금이나 왜냐하면 네. 표현 수위가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그렇다고는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. 저는. 그 문제 소지가 있는 그게 개 족쳐야겠다? 약간 이 부분인가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케이스긴 해요. 그러니까 아. 제가 이게 애매하다고 말할 때는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볼 수도 있고 저 부분을 네. 더 강조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런 말을 한 의도가 이거에 있으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겠다고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. 법이 적용이 왜 사람마다 다르냐. 네, 그죠.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알고리즘에 A, B 딱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예, 뭐 원래 이제 맥락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갈라진 거라서 그런 건데 이 개 족쳐야겠다. 이 부분은 협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협박죄로 처벌이 되겠냐 그러면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니까 아닐 것 네. 같은데 협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겠다. 해치겠다라고 말을 할 때 성립이 되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족쳐야겠다를 만약에 진지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뭐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이겠죠. 근데 네. 이제 뭐 이게 그냥 이제 뭐 자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석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서 뭐 처벌이 뭐 실제로 되겠냐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. 아까 택배 기사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 때 네,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. 거죠. 네.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지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요? 이런 상황에서? 이 모욕죄 그 처벌되는 케이스들을 보면요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네. 그렇지 않아도 PD님께 한번 이제 뭐 OX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아우, 너무 좋습니다. 네, 이거 뭐 유명한 것들도 있어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는 것들도 좀 많을 거예요. 네. 뭐 특히 이제 모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처벌 안 되게 모욕하려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네,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일 유명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 인터넷에서 네. 어떤 유명 논객, 그러니까 뭐 칼럼 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뭐 평하는 사람들 아, 이런 분들 보고 듣보잡이라고 했어요. 이거 유죄일까요, 무죄일까요? 무죄일 것 같은데요? 솔직히 그게 엄청 뭐 심한 모욕처럼 들리진 않거든요. 여기서 그 대법원이 유죄라고 봤어요. 그래요?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이잖아요. 아, 저 프라에서 네, 뭐 원래 말이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굉장히 경멸적이다. 특히나 이제 논객 이런 사람들은 그 가오가 중요하잖아요. 아, 그죠. 네,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게 중요하고 이걸로 네.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평판을 심하게 해치는 얘기다. 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 유죄로 봤어요. 이게 그러면 일반인한테 듣보잡이라고 했을 때는 무죄 판결이 났을 텐데.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- 이런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, 이러면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? 이건 뭐 진짜 무슨 말을 못 할 것 같아요, 사실.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뭐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거 어떤 여자 연예인 기사에다가 누가 댓글로 네. 이 사람은 그냥 국민 호텔녀다라고 적었어요. 이거는 유죄일까요, 무죄일까요? 이거는 솔직히 너무 모욕처럼 들려가지고 네. 이거는 유죄일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이건 유죄가 맞아요. 왜냐면은 재밌는 거는 이거 하급심, 그러니까 1, 2심 있잖아요. 네. 그걸 하급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는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봤어요.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 사생활을 들춰서 이 사람을 성적으로 이제 비하했다라고 그죠. 본 거죠. 그러면 성적인 그 제도 추가되는 거예요? 모욕죄?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통면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아. 제가 알기로는. 그러면은 뭐 요거는 또 좀 신기한 것 중 하나인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어떤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 영상을 이제 편집을 했어요. 뭐 네네. 패러디를 한 건지. 근데 사람 얼굴 위에다가 강아지 얼굴을 이제 딱 그려놨어요. 뭐 어쨌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. 네. 그럼 이거는 유죄일까요, 무죄일까요?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유죄를 때리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무죄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, 감이 좀 좋으신데요? 저는 이제 심과 함께 오래 했기 때문에. 그쵸. 이제 짬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 글 쓰셔도 이제 처벌 안 받으신다. 아무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영상이나 그런 걸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상에 편집을 하는 것도 충분히 모욕적인 게 되면 모욕을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. 여기서는 이제 개 사진이 그냥 얼굴 가리기 용도 뭐 해악 정도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네네. 그 사람을 정말 모욕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.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대신해서 재밌게 하려고 뭐 네네. 했다 정도로 본 거죠. 근데 뭐 이제
그런 건 있죠. 그 경쟁 유튜버 얼굴에다가 5달 동안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사건도 있었어요. 이제 그거는 유죄가 됐거든요. 아 정말요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좀 외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도 포함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그래서 이제 참 헷갈리는 부분은 많죠. 그래가지고 맞아요. 뭐 올해 상반기에만 뭐 이런 게 뭐 5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시위자가 뭐 야야 부르니까 이제 야이 라고 이제 응수한 사건도 있고 네. 뭐 인터넷 카페에 쓰레기라고 단 사건도 있고 막 근데 이런 거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대법원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욕이 막 퍽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.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지면 싸우다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뭐 형사 처벌까지는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. 팁을 주시자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, 이 정도까지는 된다, 뭐 그런 게 있나요?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.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그 메인 게시글로 돌아오면은 이게 뭐 이제 실제로는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소는 할 거리는 맞거든요.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. 만약에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잖아요. 에타에 원래 썼던 글은 이 택배 기사의 서비스에 나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. 네. 이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. 그죠. 예,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택배 회사 뭐 CJ 대한통운이든 뭐 롯데 어디든 뭐 거기에 이제 고객센터 같은 데다 항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가장 원래 딱 맞는 거잖아요. 네네. 뭐 기사 이제 뭐 이름 몰라도 핸드폰이라도 나오니까 네. 이렇게 이 기사 몇 시에 했는데 뭐 물건을 막 던져가지고 막 깨져서 왔다. 어떡할 거냐라고 항의하고 뭐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이게 가장 전공법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이 택배기사 문제 있는 사람인 거를 그러면은 그 팩트를 적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하게 예를 네. 들어서 아니 뭐 네. 깨지기 쉬운 것들을 주문했는데 깨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런 것도 붙여놨는데 그냥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게 슝 하고 던져가지고 농구하듯이 던져서 내 문 앞에 와서 다 깨져 있었다. 네.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한테 막 항의 전화했는데 계속 받지도 않고 한 뭐 대여섯 번 전화 거니까 받아서 어떻게 됐냐 따지니까 뭐 어쩌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답을 했다. 네. 투명스럽게 라고 쓰면은 그거는 공익적인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문제가 있네. 그 회사 택배 회사 어디냐 뭐 불매운동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이제 드라이하게 내가 할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게 낫겠다. 글을 쓸 거면은 뭐 그게 일단은 우리 글로 돌아와서는 하고 싶은 말인 거고요. 이제 인터넷에 이제 싸울 때 욕설은 최대한 좀 피하고 네. 좀 최대한 이제 드라이하게 표현을 네. 해라. 그러면 마지막으로 글쓴이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. 마지막으로 이게 고소가 되나?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 택배 기사가 이 글쓴이를 고소를 했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? 만약에 진짜 고소를 당했다. 네. 뭐 선택지는 크게 2개예요. 일단은 첫 번째는 합의를 해서 네. 이제 아예 이제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니까 이거 다투볼만 하다고 내가 한번 무죄 받아봐 뭐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 네.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. 일단은 뭐 반성하는 태도 자체는 확실히 있는 게 좋고요. 왜냐면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를 낮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. 아니면은 죄를 졌다고 검사가 보기에 판단을 했는데 이게 뭐 좀 애매해요. 막 이거 가지고 막 굳이 막 이 사람 전과자 만들기 조금 그래. 네. 근데 막 반성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 법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봐주기를 해줄게가 기소유예거든요.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기 위해서라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반성하는 거, 뭐 예를 들어 사과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미한 수준이다라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호사랑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네. 전략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겠죠. 저 같은 일반인은 그거를 잘 못할 것 같거든요. 결국 사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 변호사님께 이런 문제로 도움을 요청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간단합니다. 뭐 만약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거기다 댓글로 이제 뭐 말씀을 보충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더 궁금하다 그러면 다른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담을 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편한 거는 뭐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채널톡 이제 뭐 상담 그 채팅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뭐 심준섭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막 번거로우니까 그냥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심준섭 변호사랑 전화를 하든 아니면 딱 이렇게 만나서 방문 상담을 하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톡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. 뭐 거기서 이제 딱딱 해가지고 가입하고 뭐 이 상담 가능한 시간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뭐 제가 연락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
그렇게 요청드리면 되는군요. 네.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뭐 게시글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댓글에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로도 이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DM으로도 막 많이 물어보세요. 1대1 DM으로도 저한테 그래요? 형 막 뭐 갑자기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지만 형이 돼가지고 형 이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막 이런 거 오기도 해요. 네. 좋은데요? 그럼 저도 빨리 팔로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궁금한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